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회 기초 7강 이 덕해법 중에서 척전법 덕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앞전에 덕해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자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변화로 덕해를 얻을 수 있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연어글씨 작해법, 그 다음에 이 시간과 분과 초라하는 시간 작해법, 그 다음에 어떤 글자의 개수 가지고서 우리가 작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책서법이라고 해서 책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어떤 옷차림의 색상을 보고서 우리가 이 상쾌 하쾌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주사위나 하투 등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이 육효의 덕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가 이 척전법이나 주사위법 또는 산대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척전법 덕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볼까 합니다. 이 척전법 덕해, 말 그대로 우리가 척전법, 이 척이라는 것은 던질척자입니다. 던질척자. 이 던질척자에 우리가 전대전 또는 돈전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척전법 이라고 하는데, 이 척전법은 말 그대로 동전, 우리가 이 동전을 이용하여 6개의 효를 얻는 방법이다. 즉 예전에 이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 상평통보, 상평통보를 가지고서 이 점을 많이 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현 시대에서 보통 우리가 이 500원이나 이 100원 주화를 가지고서 여섯 개의 효를 얻습니다. 6개의 효를 얻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예전에 많이 썼던 어떤 이 상평통보, 즉 엽전을 가지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논의해 볼까 하고, 그 다음에 이 주화를 가지고서는 하면은 우리가 앞면과 뒷면을 미리 정합니다. 이 엽전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이 엽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상평통보가 쓰여 있는 곳을 앞면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상평통보가 쓰여 있지 않으면, 즉 이 상평통보가 쓰여 있지 않으면 뒤에 이 숫자가 있는 면은 우리가 이것을 뒷면으로 가정할 경우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덕해를 합니다. 덕해를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척전, 즉 척전법이란 뭐냐? 척전법이란 이 동전 3개를 몇 번 던집니까? 6호니까 6번 던져서 개를 얻는 방법이다. 이제 결론은 말하면은 어떤 이 동전이라는 엽전, 동전을 가지고서 우리가
몇 개를 가지고서 세 개를 어떻게 6번 던져서 개를 얻는다. 개를 얻는 방법이 뭐다? 덕캐입니다. 덕캐. 얻을 뜻자 써서 우리가 덕캐라고 합니다. 덕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보면은 이 척전의 단점이 있습니다. 척전법의 단점. 이 척전법의 단점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게 되면은 척전법은 우리가 이 개는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점이 되는데, 개는 쉽게 얻을 수 있지만은 척전은 개는 쉽게 얻을 수 있으나 동요 어떻게 너무 많으면은 너무 많이 나올 경우 어떻습니까? 통변이 난해하다. 통변하는 뭡니까? 통변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측정법의 단점은 우리가 뭐가? 동요가 너무 많다. 동요가 너무 많은 건 뭡니까? 3개 이상 나올 경우입니다. 3개 이상. 3개 이상 나올 경우 어땠다? 통변이 어렵다. 즉 통변이 쉽지가 않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이 통변이 어려우니까 다시 이 개를 얻어서 점을 봐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점차를 가지고서 여러 번 점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처음 내려주신 그 시계를 가지고서 우리가 점을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 보고, 그 다음에 이 책정법에서 우리가 이 음량과 어떤 동요를 구분하는 또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은 뭐 앞에서 얘기했듯이 상평통보를 가지고 점을 쳤을 경우에는 상평통보가 있는 이 면은 우리가 앞면에 했고, 그 다음에 상평통보 글자가 없는 뒤에 숫자가 적혀있는 면은 우리가 뒷면이라고 했습니다. 뒷면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뭐 100원 주화나 500원 주화를 점을 쳤을 때는 그림 있는 쪽을 앞면으로 잡거나 또 이 숫자가 있는 면을 뒷면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이 척전법의 음량, 음량과 뭘 살펴야 됩니까? 동요를 살펴야 됩니다. 음량과 동요를 구분하는 방법. 즉 동전에는 우리가 이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있는 부분을 뭐 앞면에 놔도 되고 뒷면에 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있는 부분을 앞면에 놓습니다. 그래서 첫째 앞면과 뒷면을 정한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동전 3개가 필요하다. 동전 3개가 필요하다. 뒷면을 정하고 여기서 나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숫자가 있는 부분. 숫자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앞면. 그 다음에 그림 있는 부분. 그림 있는 부분은 우리가 뒷면이라고 정한 경우입니다. 정한 경우에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가 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앞면은 우리가 뭐로? 양으로. 뒷면을 우리가 음으로. 음으로.
정하여 득회를 한다. 득회를 하고, 그리고 이 동전 3개를 던져가지고 만약에 처음에 이 넣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동전 3개를 던졌다. 동전 3개를 던져가지고 우리가 이 한 개가 어떻다? 한 개가 양이고 두 개가 음이면 이는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한 개가 양이고 두 개가 음이다. 그러면은 이 앞, 뒤, 뒤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뭘 본다? 이때는 우리가 이것을 양효를 본다. 양효. 양효를 본다. 즉 앞면을 양이라 하였고 뒷면을 우리가 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 뒤가 나왔기 때문에 앞은 뭐다? 양효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양효로 판단을 한다. 판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음효가 하나이고 즉 한 개가 음이고 두 개가 양이면 즉 음이 하나 있고 양이 두 개 있다. 이렇게 되면 뭐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음효로 본다. 음효로 본다. 음효를 보고 그리고 이 세 개가 모두 양이다. 세 번째 세 개가 모두 양이 나온 경우 세 개 모두 양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양동을 합니다. 양이 동했다. 양동. 즉 이 말은 뭡니까? 세 개가 다 양이 났다는 건 앞마 세 개 났다는 의미입니다. 앞마. 그리고 마지막에 만약에 세 개가 모두 뭐가 되었다? 음이 나온 경우, 세 개 음이 나온 경우는 뭐가 됩니까? 음동이 되겠지. 그러면은 음이니까 음이 동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음이 동했으니까 모두가 뭐가 된다? 즉 음은 뭡니까? 뒷면이 낫다 이 말입니다. 양은 앞면에 모두 나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측정법에서 이 양효냐 또는 음효냐 아니면은 양동이냐 아니면은 음동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6효 이 전개를 얻기가 아주 수월하실 겁니다. 아주 수월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측정법을 어떤 이 개를 구하는 방법을 개를 구하는 어떤 순서가 있습니다. 개를 구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이라는 것은 어렵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뭔가 좀 간단하고 핵심적인 요소를 가지고서 우리가 공부하여만이 그것이 빨리 본인에게 적응을 시킬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래 핵심적인 키포인트만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이 측정법으로 개를 구하는 순서 개를 구하는 순서 즉 측정법으로 개를 구하려면은 뭐 하셔야 됩니까? 동전이나 안 그러면은 이 상표통보라고 적혀있는 엽전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제가 엽전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엽전 3개 가지고서 우리가 이 점을 치는데, 이렇게 앞에 상평통보라고 써있는 면을 우리가 앞면이라 하고, 뒤에 이렇게 이 숫자가 적혀있는 면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 숫자 적혀있지 않습니까? 이 면을 우리가 뒷면이라고 했을 경우에, 즉 이 부분이 뒷면이고, 이 상평통보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앞면인 경우, 우리가 나왔을 경우에 점을 어떻게 칠 것인가, 그에 대해서 한번 척전법으로 개를 구하는 순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동전 3개를 준비해가지고 앞면과 뒷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앞면과 뒷면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동전 3개를 한번 던져서 어떤 하나의 혀를 넣는다. 동전 3개를 준비하고, 이러고 이제 앞면과 뒷면을 정합니다. 그리고 동전 3개를 한 번씩 던져서 6번을 던집니다. 앞서 얘기한 같이 동전 3개를 한 번 던져 어떻다 하나의 혀를 얻는다. 하나의 혀를 얻고, 그 다음에 하나의 혀를 얻는데 6혀니까 몇 번 던져야 합니까? 6번을 던진다. 6번을 던져서 6혀를 얻는다. 이것이 우리가 6혀가 됩니다. 6혀가 되고, 이 6혀 이제 이 척전을 점을 치는 방법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한번 이용을 해봐야 합니다. 이용을 해봐야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이 척전을 가지고서 한번 점을 치는 방법을 한번 같이 점을 쳐보겠습니다. 점을 쳐보고 우리가 어떻게 개를 얻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유월 임신일이다. 임신일이고 우리가 이 임계수는 그 뒤에 자가 우리가 공망했습니다. 공망했으니까 신유 그다음 뭡니까? 수레가 공망이 됩니다. 수레가 공망이 되고 척전법을 가지고서 이 동전 한번 던져보게 되면은 먼저 이 점사는 우리가 부모님의 건강죄입니다. 부모님이 아프신데 부모님이 병이 쾌차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런 점이 있다면은 한번 이 척전을 가지고서 이 상평통을 가지고서 점을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앞에서 우리가 이 육교 주문하는 개를 배웠습니다. 천하 언제 시며 지 언제 시리까 신지 영이라 곧이 적응하시나니 몇 년 몇 월생 누구가 뭐 때문에 어느 동네에서 점을 채우는데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부모님의 건강점에 대해서 점을 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점의 목적사와 또한 그 시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나이, 그 다음에 성별 등을 놓고서 우리가 이 점을 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길령 미변이라 복걸 천지신명은 감히 수통하여 육교의 처해를 물기 소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던집니다. 던지고 나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혀가 나왔는 것이 음이 나왔습니다. 음이 나왔으니까 뭡니까? 이 음효가 됩니다. 음효가 된다. 음효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혈을 상사가사 이효를 물기 소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이효를 또 구합니다. 이효를 구하니까 또 양양 이 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또 음이 됩니다. 음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효를 상사가사 삼효를 물기 소시하여 주시옵소서. 5번에는 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양효가 됩니다. 양효가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즉 네키를 구하지 않습니까? 네키는 뭡니까? 칠간산입니다. 8기에서 우리가 칠간산 이것이 뭐다? 하케가 된다. 그 다음에 이 상케 즉 이 외케를 구해보면 우리가 사면을 상차가사 사효를 물기 소시하여 주시옵소서. 사효는 우리가 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양이 됩니다. 양. 사효를 상차가사 오효를 물기 소시하여 주시옵소서. 오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양효가 나왔습니다. 양이기 때문에 양효가 됩니다. 양효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오효를 상차가사 상효를 물기 소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마지막 동전을 던집니다. 동전을 던지니까 마지막에는 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가 했다? 양효가 어땠다? 상효, 육효가 동했다는 말이 됩니다. 동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동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적전으로서 이렇게 위에는 뭡니까? 위에는 일근천이 됩니다. 일근천. 이것이 뭐가 된다? 상케. 외케가 된다. 외케. 밑에 하케는 우리가 이걸 내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일근천과 칠간산 나왔으니까 뭐가 됩니까? 천산둔입니다. 천산둔께가 된다. 즉 천산둔께는 뭡니까?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음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부모님의 점사니까 부모님 건강점이니까 개체 한번 찾아봅니다. 개체 찾아보니까 어떻습니까? XXO가 됩니다. XXO가 되니까 세액 어디 붙습니까? 이효에 세액을 붙는다. 그 다음에 이 상대되는 효는 이 오효, 음효가 된다. 음효가 되고 그리고 이효에 세가 붙으니까 이 개체는 뭐가 됩니까? 일근천. 일근천은 뭐다? 양금이 됩니다. 양금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납치, 즉 낙갑을 붙입니다. 낙갑을 붙이니까 이 네케의 칠간이 뭐가 됩니까? 진오신. 막내니까 진오신. 그 다음에 이 외케, 이 아버지께는 뭐가 됩니까? 자연진 오신수. 오신수 된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했으니 육신을 배치합니다. 즉 천삼준전학계를 얻는 것까지만 원래 하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 육회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 납치도 붙이고 또한 이 육신을 붙일 것입니다. 보면은 이 개체가 개체가 뭡니까? 개의 몸입니다. 개의 몸체.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여기서 이 소속궁 오행, 개의 어떤 소속궁 오행이다. 이 개의 소속궁 오행인 이 금, 이 근처를 보고서 우리가 이 12지지, 이 납지와 같이 비교해서 육신을 붙입니다. 붙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토생금 하니까 이 개체가 항상 이 기준이 됩니다. 토생금 하니까 부모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하극금 하니까 간효가 되고 같은 금이니까 형효가 되고 또 하극금 하니까 간효가 됩니다. 같은 금이니까 형효가 되고 토생금 하니까 부모효가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시면 부모의 건강점이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 상효가 어떻다? 상효가 육효가 동하였다. 즉 나의 부모가 동하였습니다. 동하였는데 이것이 왕세강락이 강하면은 부모님의 건강에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것이
세약하거나 또는 묘절태가 되면은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다. 그렇게 전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토생금 하니까 올해는 어떻다? 설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토생금 설기가 됩니다. 설기가 되니까 부모님이 어떻다? 부모님의 건강이 점점점 어떻다? 부모님의 건강에 이달에는 어떻다? 쇠약해지겠다. 그래서 부모님의 건강을 신경 써 드려라. 그런 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측정법을 하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은 이 육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척전하고 그 다음에 주사위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구할 수 있고 나중에 이 제가 3대를 주문해 놨는데 이 3대법으로서 하는 방법과 또 이 50개의 이 설시법, 즉, 이 설시법에 들어가는 이 시초대를 가지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50개 시초대를 가지고서. 그래서 하나의 태극을 나누어서만 아껴가지고 이 지책이니 천책이니 나누어서 점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과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고 오늘 이렇게 이 척전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쉽게 하는 방법을 살펴보았고 육효를 얻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가지고서 한번 오늘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한번 이 점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육효 7강 이렇게 하는 방법 중에서 이 척전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육효 7강 학습을 마치게 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